자, 오늘의 스택건머니 영상에서는 최근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남은 바닥에 있는 수혜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 쏠림 현상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면서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주춤하는 동안 아직까지도 독주를 하고 있는 중이죠. 특히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좀 추가 상승을 하면서 아직 이쪽은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인데요. 최근에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나 이런 테마들, 기술주 테마의 어떤 전 세계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약간 힘이 이제 꺾여 가기는 해요. 아직 끝났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이제 엔비디아가 무너진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이 다 무너진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후발주들을 우리가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관련 수혜주로 좀 움직였던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있고요.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가 여기 이제 화요일날 좀 하락을 했는데 그 배경은 우리나라 반도체보다 이제 해외 반도체 뭐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인텔 같은 기업들이 먼저 더 이제 고성능의 반도체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반도체도 입지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 건데 반도체 업황은 대부분 보면 같이 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경쟁 관계이면서도 서로 상호 간에 또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는 저는 결국엔 같이 간다고 봐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최근에 관련주로는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고 또 다른 관련주로는 뭐 PSK 홀딩스 이런 것들 소리 없이 굉장히 올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어요. 올 초 25,000원대에서 43,000원대까지 올랐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도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좋기는 좋은데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예전에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개구리가 돼서 막 점프하고 날개를 달고 가고 있지만 올챙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오늘 하나 또 제가 발굴해서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 방송을 좀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익숙하실 만한 종목입니다. 바로 하이서키트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PCB, 우리 그 전자제품들 뒤에 뜯어보면은 그 이제 회로 기판들이 있죠. 그 PCB를 만드는 그 회사인데, 그 고객사가 삼성이랑 LG, 이런 회사들이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현재 진출해 있는 산업들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PCB, 플러스 전기차 충전기에 들어가는 PCB, 그리고 최근에 뭐 의료 대란 이런 것들로 이제 심장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 이런 게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이런 PCB들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기존 1차적인 제품들의 플러스 MLB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오늘 좀 제가 주력으로 볼 만한 내용인데, 요게 멀티 레이어드 보드라 그래가지고 이 PCB 기판을 여러 개로 적층을 시켜가지고 더 고성능을 되게 만드는 그런 PCB 기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PCB 기판을 여러 층으로 만들어서 고성능을 낸다. 이 개념이 상당히 많이 다른 데서 사용이 되고 있죠. 배터리에서도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얼마나 또 촘촘하게 쌓을 수 있는가. 반도체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기판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MLB 기판이 사용되는 게 이 MLB가 그 야구 그 MLB가 아닙니다. 이 멀티레이어드 보드의 약자이고요. 여기가 사용되는 게 인공지능과 또 최근에 또 6G 통신 장비 이런 것들, 이런 게 적용되어 있는 제품들에 MLB 기판이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서키트가 이제 원래는 PCB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MLB 시장에 진출하기로 얘기한 게 한 2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보다 상황이 많이 좀 좋아졌을 거고 저는 좀 수혜주로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이서키트라는 회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은 제일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탐방을 한번 가볼 텐데요. 보시면 회사는 좀 심플합니다. 홈페이지는 인천에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소개가 이제 나오고 어떤 회사인지 1991년도 창업을 해가지고 리기드 PCB 분야에서는 현재 뭐 1등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국에서 리기드 PCB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글로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흔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파트너사, 클라이언트 앤 파트너사가 있는데 보시면 삼성, LG가 가장 먼저 나와 있고 귀뚜라미 보일러에도 들어가고요. 또 노비타, 이거 뭐 그 비대, 그리고 코웨이 뭐 정수기, 동양 EMP 이런 데도 이제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각 여러 이제 제품들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여기 적용 사례들, 가정용 냉장고, 또 에어컨, 또 공기청정기, 또 요거 에어드레서 그리고 여기 이제 음파 운동기 뭐 이런 것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산업용 모터에도 들어가고요. 또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도 들어가고 요게 이제 충전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의료기기 보이죠? 좀 화면이 좀 작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제품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뭐 수많은 가전제품들에 이 회사의 그 PCB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PCB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싱글 사이드 PCB 요게 가장 전통적인 거고요. 그리고 더블 사이드 PCB 양면을 사용하는 PCB가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MLB 멀티레이어 PCB가 이제 요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구리가 들어가죠. 카퍼 포일이라 그래가지고 구리 호일이 그 층층층층 들어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PCB라는 것 자체가 그 구리 가격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이고 구리 가격이 내려가면은 좋은데 올라가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전에 제가 배터리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었죠. 지금 배터리사들이 어려운 이유,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나쁜 이유, 그거는 작년에 원자재가 비쌀 때 대표적으로 뭐 리튬 같은 것들이죠. 사놓고 지금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비싼 가격에 맞춰서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다 떨어지니까 어쨌든 제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원자재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이 시기만 지나면 싼 값에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에서 2분기 정도만 지나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6개월 뒤에는 다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현재 지금 구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 PCB라는 게 기본적으로 구리 원자재가 많이 이제 소모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좋아요. 일단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나쁠 건 없어요. 지금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은 구리 가격이 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구리라는 게 이게 경기 지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구리가 경기가 활발해지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자재 중에 하다 보니까 뭐 닥터 카퍼라 그래가지고 이 구리 가격을 보고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또 측정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지금 구리 선물 가격을 좀 보면은 대략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 이제 월봉으로 본 건데 보시면 20년도 코로나 때 보면은 구리 가격 많이 떨어지고 경기가 살아나니까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 휘청, 러시아 전쟁, 그리고 작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계속 횡보하고 있죠. 더 빠지진 않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구리 가격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단계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구리 가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원자재가 막 리튬처럼 뛰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이 회사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MLB라는 게
보면은 이제 여기 뭐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있죠. 보면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5G 통신 인프라 및 네트워크 투자 들어가면서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 이수페타시스 쪽에 나온 기사에 이제 딸린 내용을 제가 이제 가져온 거라서 그렇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MLB 시장 자체는 미국의 TTM이라는 회사와 이수페타시스가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중국 업체들이 추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현재는 일본의 교세라가 시장 철수로 인한 반사이익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저는 이제 보면은 자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쁘진 않다. 작년에 좀 많이 올라서 추가 상승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요번에 실적이 작살이 났어요. 보시면은 2022년도 대비 3년도 실적이 거의 반토막에 가깝게 폭탄을 맞은 상태여가지고 2022년도에 실적 피크를 쳤죠. 영업이익 1166억이었다가 23년도에는 600억대로 반토막이 났어요. 매출액은 괜찮았는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죠. 당기순이익도 1000억 원대에서 400억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 있지만 주가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얼마간의 하락을 겪으면은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생각돼요. 그래서 화인서키트의 주가를 보시면은 화인서키트는 지금 바닥이에요. 얘네가 2023년도가 작년이죠? 작년 2월 20일 날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1년이 딱 지났어요. 보통 상장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면은 보통 이제 찐바닥이 나오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상장 초기에 초기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초기 투자자들은 보통 이제 보호예수라는 거를 받게 되고, 보호예수 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팔지 못하게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상장하고 나서 초기 투자자들이 뭐 짧으면 1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은 보통 이제 보호예수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보호예수 물량이, 잠긴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는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부터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바닥이 이제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실적을 좀 보여드렸는데 화인서키트는 지금 상장하고 나서 무려 30여 년간 적자가 난 적이 없어요. 물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막 큰 그런 건 없지만 꾸준히 그래도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적자를 낸 적이 없는 그런 회사다 라는 것도 상당히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 실적도 무난하게 나왔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난한 흑자기죠. 인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이제 화인서키트에 또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방송 출연 한참 많이 했을 때, 그때 제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요거 제가 그냥 검색하니까 나온 건데, 이때가 이제 제가 방송 한참 나갈 때, 그때 2023년도 5월 달이네요. 5월 9일 날. 보이시죠? 이때 제가 전기차 충전기 어쩌고 해가지고 요 화인서키트를 추천했었어요. 이때 2023년도 5월 8일. 그리고 나서 화인서키트가 대박이 났습니다. 5월 8일이면은 요때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5월 8일이 대략 어버이날 선물로 제가 제대로 드렸죠. 대충 근데 요쯤이니까 조금 여기 추천드려가지고 요만큼 빠졌다가 이만큼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대략 상승폭이 바닥이 대충 11,000원대에서 17,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어림잡아도 한 뭐 40에서 50% 정도 시세가 났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이에요. 그래서 재료는 저는 이제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뭐 가전도 있지만은 전기차 충전기, 그리고 이제 요 심장 제세동기 같은 의료 기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전기차 충전기 이슈는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자동차 수요가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의 배경 중 하나가 충전소 부족이에요. 인프라죠, 쉽게 말하면. 인프라가 부족한 게 이게 사실 제일 문제이긴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가 아니라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로 다시 돌아설까? 겨울에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이긴 한데 결국 인프라 부족한 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 인프라가 더 깔리고 나면은 전기차 판매량이나 그런 것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에서 지난 4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40%가 늘었고 전기차 시장의 붕괴는 잘못된 평가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슈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차량 가격과 충전소 부족, 그리고 충전기가 급증하고 가격 하락하면서 판매가 회복될 것이다. 결국 인프라 부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도 지금 이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LG전자가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을 하기 시작했고 미국에 이어서 성장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가 미국에 이어서 이제 캐나다 시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한 충전기 제품 등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캐나다 시장에 진출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토론토에서 열린 2024 캐나다 국제 오토쇼에도 현지 충전 인프라 서비스 운영 기업인 에너사이빙스를 통해서 참가를 하였고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쪽에는 회사로 같이 납품을 들어가는 거죠, 그쪽에다가. 그래서 LG전자가 그런 걸 하고 있고 아까 전에 또 삼성 LG 쪽으로 화인 서키트가 또 공급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같이 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초고속, 초급속 충전기도 출시해가지고 상업이나 장거리용으로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을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것도 화인 서키트의 굉장히 큰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도 한번 보죠. 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 역성장, 휴게소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대수가 좀 줄었고요. 세액공제 좀 더 늘려야 된다. 그리고 충전기 확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냥 모든 기사마다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냥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는 거는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인프라가 많이 깔려가지고 가는 데마다 충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전기차 시장을 살리고 배터리 시장을 살리는 배경이 되다 보니까 충전기는 반드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관련주들은 오르기 전에 사놓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의 충전 인프라는 충전기 한 기당 전기차 2대 수준으로 세계 최대라고 해요. 최고다라고 하고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기차 이용자의 30%가 공용 충전기가 고장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일단 충전기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관련한 주식들로 저는 이제 화인 서키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있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